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 한국이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국내 마스크 판매도 이제야 1인당 주에 3개씩 구매할 수 있도록 늘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정부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요청하면 한국이 일본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번 사태로 대응 지원을 요청하면 문재인 정부가 검사용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보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와 행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이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일본에 돈을 받고 팔거나 심지어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는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진단키트는 일본에서 사용되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한국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밝혔기 때문에 일본이 김칫국을 마셨다 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처절해 보입니다. 일본인들의 김칫국 마시기 스킬은 한술 더 뜹니다. 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일본의 깨어있는 지식인이죠. 30만 셀러를 기록한 바 있는 문학가 모리타 류지가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를 별개로 하여 한국에 고맙게 받아야 한다 라며,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발언하자, 일본의 한 네티즌은 당신처럼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제안을 고맙다며 덥석 물겠지만 한국과는 절대로 엮이면 안 된다. 한국의 지원은 당연히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동상을 철거하는 조건을 내민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줄 수도 있다 라며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을에 있는 일본의 현재 관계를 완벽하게 헷갈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전세계 언론들이 일본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 경고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세계 121개 국가들은 한국산 진단키트가 세계 최고임을 빠르게 인정하고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속출해 환불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한 진단키트 대규모 생산 국가인데,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시젠, 바이오세움, 솔젠트, 코젠 바이오텍, 그리고 수젠텍이 있습니다. 시젠과 바이오세움의 경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진단키트 규모가 20만 개에 달하고 다른 모든 한국 기업들을 합산하면 100만 개에 육박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정확도가 30%까지 떨어지는 중국산과는 달리 한국산 키트의 정확도는 대부분 90%가 넘고 최대 98%도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벽에 가깝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인 대규모 검사 절차가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지 못하자 일본은 결국 중국산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결정을 했죠. 주일본 중국 대사관은 일본의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중국이 일본에 보냈다 라고 전했는데요. 10번을 검사하면 7번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중국산 진단키트와 일본 의사회조차도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한 일본산 진단키트. 일본이 이 문제가 심각한 일본산과 중국산으로만 확진자를 찾으려 하니 음성인 환자를 양성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고 양성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오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가나가와 현에 있는 아스시립병원은 확진자 2명에게 양성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음성이라 잘못 전달했고,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일본인 여성은 병원에서 양성을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확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치현 위생연구소에서는 무려 24명의 비감염자가 확진자로 잘못 분류되는 오진이 나왔고, 이 중 일부는 실제 확진자들과 같은 병실에 격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일본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먼저 착용해야 할 방호복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바이러스 침입이 어려운 특수부직포 생산을 한국과 중국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가 심각한 부직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보니 일본의 수입이 완전히 끊겨 의료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섬유기업과 연구기관이 손을 잡고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직포를 대체할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끝나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방호복 제작 회사에 수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직포를 대체하는 레벨 3 수준의 직물원단 457km를 1차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실제 미국으로 수출하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스크와 진단키트에 이어 방호복까지 한국산이 전 세계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번 사태를 기적처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일본은 아베 내각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한국에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어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칸 스포츠는 기타무라 요시히로 나가노 보건의료대학 특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내년에도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은 0% 라고 전했고,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 의사회 회장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올림픽은 열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백신마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세계 1위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 마켓워치가 공개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21개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임상시험 전 단계에 머물고 있죠. 오직 극소수만이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빌 게이츠 재단과 국제기구인 전염병 대비혁신연합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빵빵하게 지원받으며 한국과 손을 잡은 이노비오. 공교롭게 또 재미한국인 과학자인 조셉 김씨가 이노비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산 진단키트의 높은 불량률로 이미 큰 대가를 한 차례 치르고 있는데 방호복에 이어 백신마저 중국산을 택할지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본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 내각에서는 거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표출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서야 많이 오르내리는지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일본 언론 근황. 일본 언론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져온 기사들도 한국이 잘 안 되는 걸 보도한 기사들만 모아서 가져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는 작년 수출 규제 때 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양산시키며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데 기여하는 일본 극우신문의 활약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본 여론의 기조가 상당히 작년과는 바뀐 분위기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요. 전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이 현재 방역 모범국으로 펼치는 활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본의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극우 언론인 산케이조차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조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일본 정부. 한국은 일본과 동급이다. 아베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모습을 봤을 것이라며 방심하면 한국처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중한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베 총리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검사 수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한참 더 방역에 뒤져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실적이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지적에 시달리던 아베 내각인데, 한국이 최근 상황이 안 좋아지자 좀처럼 안 하던 한국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은 무슨 의도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17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를 보더라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도 제2파 두 번째 파도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나 독일을 보더라도 두 번째의 큰 파도가 일어나서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담당상까지 겸하고 있는 경제상이 다시 한번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총리나 경제장관이 연속으로 한국의 실패를 언급하며 일본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우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1차적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일본은 추가 위기가 오지 않았으며 한국은 클럽 등에서 방심했다가 2차 위기를 먼저 맞은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도 같이 언급함으로 해서
사실상 일본은 한국과 독일 등 방역 모범국과 동급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중국도 한국 예를 들면서 자신들도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 빌 게이츠 재단의 멜린다 여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국가로 한국과 독일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도 한국, 독일과 같은 방역을 잘하는 나라의 선상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이제 한국, 독일을 넘어서 2차 파도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야심찬 발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한국의 또 다른 초강수 등장시키겠다. 최근 일본의 중도 언론에 속하는 마이니치 신문조차 한일 간의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방역 협력을 하자는 사설을 실으며 양국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지지율에도 근거하고 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 내각의 지지율은 45%로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과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아베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총리는 자민당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는 계속 거리를 두면서 강경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협력하지 않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강수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한국 정부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요건이 모두 제거가 되었으므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수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5월 말까지 일본이 답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WTO 제소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한국 카드가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베 총리의 개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위대의 활용 범위를 늘려 선제적인 무력 시위가 가능하게끔 하면 작년 초에 있었던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다가왔듯이 독도 근해에도 출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위대 가동은 아베 내각이 무엇보다 가장 추진하기 좋은 한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방안입니다. 수출 규제와 같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으며 내각 지지율에 따라 자위대를 가동하여 대대적인 보도가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국내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리기가 훨씬 더 간편해져 개헌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국가들을 선제적으로 군 도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베 내각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